寺田洋平と言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日本の歴史の授業を聞いた、もしくは聞いてたことがある人。面白かったですか？本人が直接聞くのもちょっとあれなんですけども難しくなく作ったつもりですし、できる限り日本の歴史って難しいじゃないですか。네, なのでできる限り簡単に作ったですけども그러면 오늘은 일본의 미야자키에 있는 신화 그리고 역사라는 거를 같이 살펴보고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마 들어본 적 있는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재밌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미야자키と聞いて最初に思い浮かぶもの. 미야자키라고 들어서 첫 번째 떠오른 것은 뭐가 있어요? 단어. 신고, 신화, 신화 그리고 모아이 온센. 근데 미야자키라는 단어를 듣고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미야자키 하야오. 네. 그거를 기대했었는데요, 제가. 네. 일본 사람이 선준의 치면 유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야자키도 그렇고, 그리고 야마구치라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오사카라는 사람도 있고, 네. 나가사키라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들어보지 않는데 도쿄도 옛날에 있었어요. 네. 근데 미야자키라는 동네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일본의 가장 그 속에 있어요. 도쿄가 어디죠? 도쿄가 どこですか? 도쿄. ここ? ここは? ここ? 真ん中? ここ? もうちょっと? ここ. ここが東京です。間違えた人。ここ東京です。で、東京から約1200キロほど離れたところ。近いですか遠いですか？すごく遠いです。じゃあ、一つ質問です。宮崎から東京に飛行機で行くのと、宮崎からソウルに飛行機で行くのと、どっちが近いでしょうか？そうです。ソウルが近いです。東京に行くと飛行機で1時間30分です。で、ソウルはそんなに近くない。40分はないです。そう。1時間15分です。飛行機に乗ってる時間は。ということは、とても近いです。そういう、ところにあって、結構東京から離れているので、東京사람한테 고향 어디세요? 미야자키예요? 라고 답해요. 그러면 도호쿠의 동북 지방 여기 미야기현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은근히. 그래가지고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많이 공기가 건조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많이 저도네 도쿄 사람한테는 약간 도쿄 옛날에 시골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에도 시대부터 활발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근데 도쿄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길지도 않는데 왜 도쿄 사람한테 이렇게 미야자키 모를까? 그래서 많이 상처도 받았고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이야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미야기는 아는데 미야자키는 몰라요.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미야자키는 어떤 동네냐면 먼저 겐조 소사이치,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도도府県라고 하죠. 근데 켄, 미야자키 켄입니다. 중심지는 미야자키시입니다. 근데 인구는 104만 명. 적어요. 그렇게 인구가 많은 동네는 아닙니다. 한국에서라면 어떤 도시 정도일까요? 100만 명 정도. 수원, 대전, 네,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면 대전가 정도 많지 않아요?
대주 일단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지방 도시로는 큐슈 안에서는 가장 많은 도시는 후쿠오카죠. 가장 큰 도시는 후쿠오카. 그 다음에 구마모토, 가고시마. 그 다음에 오이타. 그 다음에 미야자키가 어느 정도입니다. 근데 그 미야자키에 미야자키 켄초라는 건물인데요. 이게 건물이 일본의 특히 큐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미야자키에 가시는 사람은 여기도 한번 가보세요. 가장 오래된 건물이 있기도 하고. 서울시청, 옛날에 서울시청보다는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건물을 쓰고 있어요. 근데 다른 동네는 그 새롭게 건물을 지으거나 특히 옆 동네에 있는 오이타현, 오이타県는 겐초는 큰 건물이에요. 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그래도 미야자키라는 곳은 그런 옛날 건물들 많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걸 유지 관리도 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미야자키는 아까 서쪽에 그 속에 있는데요. 남쪽에 있다 보니까 일본의 평균 기온이 17도예요. 추워요, 따뜻해요? 많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세니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씨가 2개월 반, 67일이 1년에 해가 듭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가장 많이 해가 드는 그런 햇빛이 많이 맞을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따뜻하고 날씨가 좋기 때문에 일본의 니혼노 히나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양지라고. 그래서 히나타를 이런 로고를 만들어서요. 미야자키가 만들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에서 가장 물가가 쌉니다. 요즘은 뭐 한국에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김밥이 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3, 4,000원 정도 합니다만 그 얼마 전에 제가 미야자키 갔다 왔는데요. 제 고향에 갔는데 라멘 한 그릇이 얼마 같대요? 라멘 이빠이. 1,500엔. 아니요. 450엔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는 가게가. 근데 미야자키 시내에서 먹으면 조금 더 비쌀 수가 있는데 그래도 샀어요. 네. 그래서 너무 아직은 바깥에 나가면 와 이렇게 물가가 싸구나 라고 또 느낍니다. 근데 미야자키 시내는 이렇게 날씨도 좋고요. 비도 많이 내리는 동네에 있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맑은 하늘을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야자스, 남극 있다 보니까 야자스 같은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항상 하죠.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깨끗한 동네입니다. 은근히. 근데 예전에 그 아까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미디어팀 두 분 선생님이랑 도쿄 갔을 때 가장 인상적인 말이 하나였어요. 일본의 하늘을 가지고 가고 싶다. 근데 미야자키에 만약에 가셔서 날씨 좋으면 이 파란 하늘을 서울에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가도 날씨 너무 좋잖아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파란색 이 색깔이 진한 색깔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미야자키는 그 아까 히나타 미야자키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지만 옛날부터 남극 미야자키라고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말했던 야자스 같은 거 그리고 피닉스라는 같은 남극 유래의 그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가 태평양입니다. 미야자키. 그래서 태평양의 바다는 밝은 바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태평양 그리고 맑은 하늘 그리고 아름답 해변 등으로 일본의 캘리포니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너무나 좀 가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싶은데요. 그래도 옛날에는 그 미야자키가 그 70년대는 가장 신혼여행지로서 가장 유명했었어요. 70년대 특히.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왔던 사람들이 그 캘리포니아 같다라고 많이 말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골프나 서핑 그리고 등산 같은 거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야자키에 대학교가 있는데요.
대학생들이 공부하러 오는 곳이 아니고요. 뭐 하러 오는 거냐면 맞습니다. 서핑하러 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대회도 여기 아오시마라는 동네인데요.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미야자키라는 동네는 옛날에부터 스포츠 즐기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찾아가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로야구팀 2월부터 그 프로야구팀들이 미야자키에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많이 와요. 근데 여기서 일단 일본의 프로야구팀들만 올라가 있는데요. 이거는 2024년 일정이었는데 기본적으로 2월 한 달의 동안 계속 일본 미야자키에서 합니다. 근데 예전에 기아 타이거스나 부산 롯데, 두산 같은 한국 팀들도 미야자키에서 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월에 정기 시즌이 10월에 끝나잖아요. 근데 가을 시즌 있죠. 가을 시즌 때 미야자키에 와서 올해도 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여러 스포츠들도 미야자키에 온천 있다 보니까 휴양도 있고 따뜻하고 그리고 훈련하는 시설도 잘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주 찾아오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는 미야자키를 스웨덴 그리고 독일이 미야자키에서 캠프하고 있었어요. 동네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버스 시즌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야자키 시내에 야구장이 있어요. 그리고 제 고향은 미야코노조라는 동네인데요. 여기서도 한 경기씩 교류전이라고 해서요 합니다. 많이 건조하네요 오늘은. 근데 미야자키는 산도 많는데요. 미야자키 헤이야라는 고단한 변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야자키 시가 있는 동네 지역이 미야자키 헤이야라는 고단한 변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시내에서는 산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거의 높은 산 없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가 바다 있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농업이나 축산이 많이 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이나 스위트피의 생산이 일본에서 가장 많고요. 그리고 미야자키 규는 소고기인데요. 5년에 한 번씩 개최되어 있는 전국 전국 와규 노력 교신会라는 전국 대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마츠자카 우시나 고베 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그 브랜드 소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미야자키 규가 20년 일본 1위였어요. 계속. 그래서 미야자키 규라는 거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일본 국내는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하는 아카데미산에서도 미야자키 규 스테이크가 제공되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망고나 리치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것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요. 제 고향에 미야자키에서 미야코노주라는 동네에서 지금 리치를 키우고 있는데 한 알이 하나 히토타마 이쿠라다と思いますか? 얼마 같대요? 하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3000엔. 네, 사이즈가 커요. 다크곤 정도 사이즈인데 3000엔. 이번에 저도 미야자키 가는데요. 부모님한테 사달라고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지구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미야자키에서 놀리는 바나나나 그런 거 없었는데요. 망고만 있었는데 요즘 리치나 망고 같은 거 그리고 바나나 같은 것도 생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야자키는 일본 전국에서 유르캐라라는 지역에서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마 일본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르캐라는 뭐냐면 그마몬. 그마모토의 곰처럼 생긴 검정색 그마몬이 유명하죠.
아니면 그 지바현에 있는 그 후나시, 그거는 막 비건식이 이렇게인데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미야자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게 미야자키 켄입니다. 뭐 재밌지도 않는, 네. 왜 이렇게 미야자키 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왜 강아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미야자키가 그렇게 강아지가 유명하지 않거든요. 근데 미야자키는 미야자키 남쪽에 도이노미사키라는 동네에 그 말이 있어요. 야센마가 있어요. 그거로 하는 건가 하면 좋은데 왜 강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도 강아지가 있지만. 네. 근데 이거는 히근, 무장 그리고 카근이라고 해서 미야자키 옛날에 이름이 히무카라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히무카입니다. 근데 히근이 머리에 그 모자처럼 쓰고 있는 거는 뭐냐면 휴가나츠라고 해서요. 미야자키에서 만들었던 감귤이 있어요. 아마 1월에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간장 찍어서 먹는, 네. 간장 찍어서 먹는 귤이 있어요. 노란색. 네. 그 수박에, 스이카에 소금을 뿌려서 먹잖아요. 이거랑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야자수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뭐예요? 네, 니와토리잖아요. 니와토리. 네. 왜 니와토리인지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목적은 하기 전에요. 미야자키에도 사투리가 있는데, 이거를 알고 미야자키 가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2개 정도 소개를 하는 예정입니다. 하나는 대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뜻은 대중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가겐, 오자빠, 호도. 근데 한국어로 대게라는 한자가 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스루나 또 이가겐이 스루나 또 저도 부모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게가 되게 연속되면 이런 뜻이가 되는데요. 대게로 하면 도테모 또까 스고이 또 의미가 나리마스. 그래서 되게 우메차가 이건 미야자키 사투리인데요. 우메차가가 오이시요. 네. 근데 여기에 대게가 붙이면 도테모 오이시요 라는 뜻이가 됩니다. 한국어도 되게 맛있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 네, 그렇죠.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야자키 사투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른 집에서 안 쓰니까네. 그만큼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勉強も 되게 するといけない。けども、되게日本語が上手くなるように頑張ってください。ね、じゃあ、今日のメインの話に入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が, 오늘 메인 이야기는 그 신화 그리고 역사의 사도 미야자키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일본어 역사 수업에서 그 신화를 한번 조사해보자라는 과제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알아서 찾아보세요라고 했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고지기나 니혼쇼기라는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화를 3개를 제가 몰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라는 과제를 한번 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는 야마다노 오로치, 또 하나는 이나바노 시로우사기, 또 하나는 수업에 들어주세요. 거기까지 얘기해버리면 과제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를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일본에서도 근래는 신화가 너무 많아요. 근데 미야자키도 당연히 그 무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몇 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미야자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사기, 고지기 그리고 니혼쇼키라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소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거보다 오래된 역사소가 있어요. 있는데 사라졌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두 개가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 고지기입니다. 그리고 니혼쇼기라는 게 있는데 그 고지기가 그 일본 근내 전형. 근데 니혼쇼기는 한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중국에 있는 역사서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역사서가 니혼쇼기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홍보하기 위해 일본이라 그런 나라다라고 홍보하기 위해 썼던 것이 니혼쇼기입니다. 네, 하지만 고지기랑 니혼쇼기에 둘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네, 있습니다. 현대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안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마노 이와도 densetsu, 그리고 우미사치 야마사치 densetsu, 그리고 죄송해요, 오다가 있네요. 가미나가 히메 densetsu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마노 이와도 densetsu나 특히 우미사치 야마사치 densetsu는 아마 유노스 교수님의 그 강의에도 아마 코라무에서 하나 소개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대가 미야자키 있는 타카치호라는 동네, 그리고 아오시마, 그리고 사이토바르 고흥군이 그 이야기의 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마노 이와도 densetsu인데요. 그 아마테라스라는 사람이 아세요, 혹시? 일본의 대한신입니다. 모든 나라의 신 안에는 대한신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에서 대한신 아마테라스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성분입니다. 네, 여신입니다. 근데 아마테라스도 아버지가 있어요. 갑자기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이자나기라는 일본에서 근이음이라는 걸 했던 사람입니다. 이자나기랑 이자나미라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 만들었던 섬이 오사카 옆에 있는 아와지시마라는 섬을 처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만들었던 곳이 그 히노쿠니, 그러니까 현대 말하는 구마모토를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자나기가 죽어요. 근데 그 이사나미는 너무 이사나미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람 죽어가는 세상에 갔는데요. 거기서 돌아왔는데 그때 그 호수에서 그 오르그를 싣기 시작합니다. 그때 태어났던 곳이 아마테라스입니다. 아마테라스란 츠쿠요미, 그리고 스사노라는 일본에서 세 명의 신이 그때 태어납니다. 근데 그 아마테라스는 그 츠쿠요미라는 사람은 밤의 신인데요. 그 스사노는 그 전투의 신, 그러니까 무사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아마테라스의 남동생 있기도 하고요, 스사노는. 근데 스사노가 약간 그 람보모노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양아치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가미들이 사는 다카마하라라는 동네에서 그 건물을 부서지거나 그 울고 그 농사 치는 사람들 그 많이 민폐를 기거나. 근데 신들이 그 누나인 아마테라스한테 스사노 좀 어떻게든 해줘 라고 부탁해요. 근데 아마테라스는 남동생이니까 그래 아직 어리니까 좀 봐줘라 라고 해서 오냐오냐 긴 거죠. 네. 그랬더니 큰 사고가 나와요. 뭐냐면 스사노가 그 아마테라스가 가장 소중하게 했던 그 하타오리노 고야라는 그 원단을 만드는 건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 말을 던져버려요. 던져버렸더니 거기서 일을 했던 여성분이 죽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아마테라스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테라스가 화가 나가지고요. 어디를 갔던 거냐면 아마노 이와도라는 동굴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문 잠겨버렸어요. 그러면 대한신이 그 동굴에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거기에 약간 곤란한 신들이 아마노 야스가와라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모아가지고요. 아마테라스를 그 이와도에서 나와달라고
어떻게 하면 나아다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해서 상의를 합니다. 근데 원인은 누구예요? 스사노오잖아요. 스사노오가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좀 재밌는데 스사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아마또 이와또伝説에는. 그냥 스사노는 그냥 말을 던져보려고 가지고 그냥 도망가요. 근데 어디서 도망가는 거냐면 지상에 내려와요. 집안당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든 그 아마테라스가 나와야 그 어두운 세상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까라고 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모이가네라는 그 할아버지가 그러면 아마노이와토 앞에서 파티도 하자. 재밌게. 왜? 다들 왜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야 바깥에서 뭔가 시끄럽게 더 들으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파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파티가 아마테라스 데테코이 파티, 아마테라스 나와라 파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파티입니다. 근데 그때 어떤 파티를 아마테라스한테 말했던 거냐면 아마테라스보다 대단한 신이 왔다. 그거를 축하하고 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테라스가 뭐야? 나보다 대단한 신이 없는데 대한 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물이 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이렇게 살짝 열어서 다시 닫아요. 근데 신들이 그냥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술을 먹고 놀자 해서 술을 마시면서 아메노 으즈메라는 여신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춤추면서 재밌게 파티가 더 활발화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 시끄럽냐고 아마테라스가 살짝 열어요. 근데 어모이카네가 그때 입구에 홀을 설치하자, 가가미를 설치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홀을 봤더니 자기가 빛이잖아요. 그 순간에 그 문에 있던 돌을 다지가라라는 신이 던져버려요. 그리고 모든 신이 가가지고 아마테라스 손을 잡고 끌어내려요. 네. 그랬더니 아마테라스가 이와토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나르시의 세상이 다시 되었다. 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어르신,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좀 대추가적 이야기합니다만 그 아메노 우즈메노라는 사람이 이와토 앞에서 춤추었던 곳이 일본의 제조로 그 스트립쇼입니다. 네, 약간 야한 그 이상 아직은 해가 나 있어서 그 이상은 하지 맙시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서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아마노 이와토 진자라는 신사 그리고 아마노 야스가와라라는 신들이 모아가지고요 회의를 했던 곳이 다카치호라는 동네에 남아 있고요. 아마노 이와토는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강 건너편에 그 아마노 이와토 진자라는 신사가 있어요. 거기 가면 거기에 모시고 있는 신이 그 아마테라스가 모시고 있습니다. 네, 아마노 이와토 진자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아래가 여기 계곡이거든요. 거기 안쪽에 아래쪽에 아마노 야스가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마노 이와토伝説는 지금은 그 다카치호 요카그라라고 해서요. 그 11월부터 2월까지 다카치호의 그 동네에서 그 모든 요카그라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밤새 봐야 됩니다. 밤에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데 다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다카치호 신사라는 신사에 가면 가장 유명한 아까 말했던 아마노 이와토伝説부분만 1시간 정도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카치에 만약에 가는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볼만합니다. 그 다음에는 의미사지 야마사치伝説인데요. 이거는 우라시마 타로 아세요? 우라시마 타로의 모델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조에 오리다, 그러니까 지상에 내렸던 첫 번째 시인이 니니기노 미코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테라스의 손자입니다. 근데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라는 곳이 지산에 내려왔던 미야자키라는 동네에 내려오는데요. 거기서 가장 예뻤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는 여동생이 있었는데요. 못생겼어요. 네. 그래서 니니기노 미코토를 여동생도 좋아했는데 져가지고요.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랑 결혼합니다. 근데 둘이 니니기노 미코토랑 고노하나 사쿠야 히메 사이에 의미사치랑 야마사치라는 동생이 태어납니다. 근데 의미사치는 한자가 바다 해자잖아요. 의미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낚시를, 그리고 야마사치는 산에서 사냥을 하면서 야마데 가리をしながら 사냥하면서暮らしています.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마사치가 어렸을 때부터 사카나釣리를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야마사치이기 때문에 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사치한테 형 빌려줘, 낚시 도구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의미사치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싫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동생분들 있으시면, 예를 들어서 닌텐도 스위치 빌려줘라고 하면 빌려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쵸?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오빠 뭐 빌려줘라고 하면 싫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면 여동생 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네. 비슷하죠. 네. 근데, 그래도 너무 계속 말하니까 의미사치가 알았다. 한 번만 바꿔서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근데 야마사치는釣리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낚시를. 그래서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네. 결국 낚시 바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야마사치가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100개 정도 낚시 바늘을 만들었는데요. 안 된다고. 낚시 바늘 아니면 안 된다. 근데 결국은 울고 미야자키에 있는 해변가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거로 봤던 시오츠지노지라는 할아버지가 속상하게 보여가지고요. 야마사치한테 배를 만들어줍니다. 그 배를 타고 의미노 카미, 너 규den에 이키나사이 라고 합니다. 근데 입구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서 잠깐 기다리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고 보냅니다. 근데 야마사치는 시오츠지노지가 말하는 걸 잘 듣고 배에 타고 규den의 키니 노보떼 잠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일을 하는 여성분들이 나무 위에 있는 야마사치를 발견합니다. 근데 누가 왔다라고 가이진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가이진은 지사에 있는 신의 손자가 올 거다. 모시고 와라라고 해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가이진의 딸이 있었어요. 딸이가 있었는데요. 2명 있어요. 도요타마 히메랑 타마요리 히메랑 2명 있는데요. 언니 이 도요타마 히메는 야마사치를 보면서 반해요. 근데 야마사치도 도요타마 히메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반합니다. 둘다 미남 미녀였나봐요. 네. 근데 둘이는 결혼합니다. 근데 거기서 3년간 살았는데요. 야마사치가 왜 여기서 왔는지 잃어버린 거예요, 잠깐. 너무 재밌다 보니까네. 그랬더니 어느 날에 자기가 의미사치의 낚시 바늘을 잃어버렸던 거를 기억이 나가지고요. 그거를 가이진한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가이진이 물고기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노미 부인이 남편이 옛날에부터 뭔가
모기에 그 뭔가 걸려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잠깐 데리고 와라. 근데 그 여기 해진 그 가이진 아래에 있던 그 의사 문호가 그 놈이 입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뺐더니 바늘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바늘이 발견된 찾았던 야마사치는 지사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가이진은 그 바늘을 야마사치가 우미사치한테 돌려줄 때에 もし우미사치가 야마사치니 와르사をした時にはこの玉を使いなさい라고 해서 구슬을 두 개 줍니다. 하나가 시오미츠다마, 그리고 또 하나는 시오후르다마라는 공을 두 개를 줍니다. 시오미츠다마가 그 바닷물이 오게 하는 구슬, 또 하나는 바닷물을 빼는 곤입니다. 네, 지사에 돌아가서 야마사치는 우미사치한테 바늘을 돌려줘요. 근데 하지만 그 이후도 우미사치 야마사치한테 약간 이야가라세를 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우미사치 조금. 네. 근데 그래서 야마사치는 우미사치가 받았던 그 구슬을 가지고 우미사치를 하는 이야가라세를 대치시킵니다. 그 이후 그 우미사치는 야마사치의 부하가 돼요. 상하 관계가 된 거예요. 우미사치가 형이 있기도 불구하고 관계가 역전돼 버린 거예요. 근데 우미사치의 후손들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냐면 가고시마에 살고 있어요. 가고시마나 그 남쪽의 섬들에 그 후손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야마사치가 그 우미노 기유된, 그러니까 바다의 근전에서 돌아왔던 것이 현대 미야자키에 있는 아오시마라는 도내입니다. 그래서 아오시마에 있는 아오시마 신사라는 신사가 있는, 여기 섬에 신사가 있어요. 거기서는 야마사치랑 그리고 토요타마 히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시오츠치노 오지가 모시고 있는데요. 시오츠치노 오지는 이거예요. 코이노 큐피토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산대가 없는 사람은 여기 가가지고요. 저한테 좋은 산대를 데려다 와주세요 라고 하면 시오츠치노 오지가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사에 돌아온 야마사치를 반가워하는 축제도 있어요. 아오시마 진자 하다카마이리라는 축제가 있는데요. 1월에 합니다. 1월 19일에. 내년에 1월 19일에 한다고 합니다. 근데 훈도시하고 머리에 하치마키 하고 합니다. 근데 남자 여성, 남성부 여성 관계 참가가 가능한데요. 이미 마감했기 때문에 참가는 안 되지만 구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본에서 아마 가장 추운 계절에 하는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홋카이도의 삿포로의 유키마츠리도 있지만 미야자키는 눈이 안 내리지만 하다카 마츠리라는 신화랑 관계가 있는 축제가 열고 있어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저도 이거는 TV로 밖에 못 봤어요. 왜냐면 그때 그 동네가 너무 사람이 붐벼가지고요. 붐벼서 입니다. 근데 그 우미사치 야마사치伝説는 조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우라시마 타로도 그 할아버지가 되고 나서 후속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미사치 야마사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아까 그 말했지만 야마사치는 토요타마 히메랑 결혼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애가 생겨요. 당연하지만. 근데 그 토요타마 히메는 바다의 신의 딸이잖아요. 근데 야마사치는 지산에서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그 자식을 출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타마는 야마사치를 오이카케 지산에 왔습니다. 쫓아온 거죠. 근데 그
토요타마를 왔던 곳을 반가워한 야마사치는 그 해변가에 있는 동굴에다가 출산하기 위해 건물을 지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지붕에다가 그 의라는 새가 있는데요. 그 새의 그 털을 그 지붕에다가 많이 하가지고요. 집을 만들었던 시대인데 그거를 하고 있는 중간에 애가 나옵니다. 그 애가 으가야 후키야에즈 노미코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으가야가 아직은 못 만들 때 태어났던 사람이다. 좀 불쌍하지 않아요? 나 이름으로서. 입니다. 근데 그 으가야 후키야에즈의 그 와이프분이 토요타마 히메의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순모랑 결혼합니다. 나중에. 근데 그 사이에 태어났던 애가 일본의 초대 전왕인 진무텐노입니다. 그래서 야마사치의 손자가 진무텐노다라고 일본에서 신화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사람들한테는 진무텐노 미야자키 사람이다라는 약간 있어요. 네. 그래도 그 비슷한 얘기는 다른 집안에서 있다 보니까 이건 논쟁가 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미야자키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으가야 후키야에즈노 미코토가 태어났던 곳이 지금은 우도진구라는 신사입니다. 그래서 우도진구의 그 주신은 으가야 후키야에즈노 미코토가 주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입구인데 사람이 이렇게 서 있죠. 여기 뭐가 있는 거냐면 바닷가에 구멍이 있어요. 작은. 거기에 여성분은 오른손으로, 남자는 왼손으로 크스를 던집니다. 근데 거기 구멍에 들어가면 자기가 기용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또가 당첨되기 바라서 하면 당첨될 수가 있고. 네. 근데 왼손잡이 사람이 있어요? 혹시 남자분의 왼손잡이? 다행이네요. 네. 왼손잡이인 사람은 오른손으로 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한번 우도진구 가면 그 구슬이 팝니다. 그거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도 재밌는 좋은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아까 미야자키가 히무가라는 옛날 이름이었다라 약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에 미야자키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미야자키라는 이름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야자키라는 이 한자를 썼던 것도 최근의 이야기예요. 근데 원래는 휴가라는 지명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써준 휴가라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만, 근데 그 휴가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12번째 12대 전하인 게고텐노라는 사람입니다. 게고텐노가 규슈의 금화소라는 규슈에는 원래는 금화소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덤부크 집안은 누가 살고 있었던 거냐면 아이누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일본의 본도, 그러니까 중심은 교도라는 나라잖아요. 근데 덤부크 집안이랑 규슈는 미개지였던 거예요. 근데 금화소는 가장 세력이 크고요. 그리고 교도나 나라죠. 나라에 있는 야마토 총권이라는 있었는데요. 거기랑 계속 저항하면서 많이 싸웠어요. 근데 전환이 직접 와서 자기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개고 전환이 규슈에 왔습니다. 근데 후쿠오카를 변조하고
그 다음에 오이다 변종하고, 그 다음에 미야자키도 변종합니다. 근데 미야자키에 사이도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카야노미야라는 건물을 지으고요. 가고시마나 구마모토에 있던 구마소라는 사람들이랑 싸웁니다. 근데 그때 케고 텐노는 그 미야자키에서 그 싸우면서 거기에 있던 그 약간 예쁜 그 미하가시 히메라는 사람이랑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을 곤주로 하고요. 그 애가 태어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휴가노 미야츠코노 손조도라고 되는 사람인데요.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패스하는데요. 네. 그 윤년간 그 계고 천안이 미야자키에서 재료합니다. 근데 어느 아침에 그 태평양에서 해가 뜨는 거를 보면서 그 힘이 무가우 근이라고 해서요. 그 이 동네를 휴가로 하자. 아니면 히무가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름을 지읍니다. 그때부터 그 동네 이름이 휴가라고 아니면 히무가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야자키, 미야자키 켄이잖아요. 그래도 에도 시대까지는 휴가노 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동네입니다. 근데 그 개콘 조난이 조난 중에 가장 온나즈기였어요. 여자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그 조난이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하면서 뭐 전국에서 자식이 있어요. 있어가지고요. 그 기록에 남아있던 것도 21명. 근데 그 기록에 남아있지 않는 걸 포함해 80년 자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미야자키에서도 2명 있어요. 또 하면은 이런 이야기랑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랑 이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여자를 너무 좋아했던 초나 있기도 하는데 일단 네. 근데 이 사람의 그 아들이 그 야마토 다케루라는 그 일본의 역사 신화에 코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만 그 사이도바르라는 사이도바라라고 읽고 갔던데 사이도바르입니다. 미야자키에서는 하라라고 읽지 않고요 하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뉴타바르라는 동네도 있고요. 네, 사이도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미야자키의 중간에 사이도시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고흥이 300개 정도 모여있는 사이도바르 고흥이라는 동네가 있는 유적이 있는데요. 그 3세기에서 7세기에 만들었던 고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큰 오사호즈가랑 메사호즈가라는 고분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메사호즈가에 묻어 있는 사람이 그 닌톡초난 말씀드리지만 가미나가 히메라는 분이 모시고 있다라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미나가 히메는 미야자키 출신 사람인데요. 그 사이도바르라는 동네를 지배했던 우시모로이라는 소 같은 사람. 진짜 소처럼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록으로는. 근데 그 너무 예쁘다 미인야라고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어느 날에 그 오진텐노 그러니까 계고텐노의 손자입니다만 손자인 오진텐노가 그러면 자기 아래에서 일을 해라 라고 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전환이 부르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으시모로이는 너무 가미나가 히메를 너무 사랑해가지고요. 좋아해가지고 딸리잖아요. 예뻐가지고 보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그 미야자키나 가고시마가 난리 난다 라고 해서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그냥 보내지는 않아요. 그 가미나가 히메 아래에서 일을 했던 남성분이나 여성분들 같이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모든 사람한테 사슴, 시카에 가죽을 입혀가지고요. 배에다가 데우고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오사카, 남쪽에 사카이라는 동네가 있죠. 거기에 배가 도착하는데요. 거기서 바다에서 그 시카가 흔히 놓대기다라고 해서 사슴이 배 타고 왔다라고 소문이 납니다. 근데 그 나라에 도착한 가미나가 히메가
오진 텐노랑 그 인사를 하고 있을 때 그 속에서 그 닌톡 텐노가 봅니다. 그랬더니 가미나가히가 너무 예뻐가지고요. 그 사랑에 빠집니다. 저 사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그 닌톡 텐노가 그 사랑의 병에 걸려가지고요. 그 전치도 못하고 뭐를 해도 대답도 안 하고 방에서 나라고 해도 한숨 쉬고 있고 그래서 오지 전왕이 아들아 뭐 했냐 너 왜? 라고 했더니 오지 텐노 닌톡 텐노의 아래 있던 사람이 병 걸렸다. 무슨 병이냐 했더니 맞아요. 그거에 걸렸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 그 가미나 힘에 줄 테니까 정신 차리라 해서 그 오지 텐노는 그 가미나가 히메를 그 닌톡 텐노한테 줍니다. 그리고 둘이는 결혼해 가지고요. 그 사이에 왕자랑 그 왕녀가 한 명씩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닌톡 텐노는 그 오사카 가면 남쪽에 그 가장 큰 다이센료 고훈라는 고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계 최대한 가장 큰 오하가에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미나가 히메는 그 계속 거기에 있지 않고요. 마지막에는 그 닌톡전화 돌아가시고 나서 미야자키에 돌아와가지고 그 사이도에서 마무리 인생을 끝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고향이 미야자키 미야코노조시인데요. 이름이 그 뒤에가 있어요. 가미나가의 조예요. 그래서 제 동네에 있는 그 신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가미나가 히메예요. 그래서 제 고향이 미야코노조도 가미나가 히메 전설이 많이 있는 가미나가 히메가 그 머리카락을 그 목욕을 했다라는 호수도 남아 있고요. 네, 신도서로 모시고 있는 동네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야자키는 좀 신화 얘기를 계속 하면 좀 재미없으니까 미야자키는 사실 한국이랑 관계가 너무 깊은 동네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규슈가 그 한국이랑 가깝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관계를 알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후쿠오카나 구마모토는 그 신라랑 관계가 깊어요. 근데 교토나 나라는 백제랑 관계가 있는데 미야자키는 백제랑 관계가 깊습니다. 그 하나가 미야자키의 미사토초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여기에 백제왕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610년에 그 백제가 멸망하잖아요. 아시죠? 마지막 전투 이름이 뭐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벤마간 전투가 유명하죠. 네. 그게 일본에서는 하쿠스키노에노 다다카이라고 일본에서도 그 나라에 있던 야마토 초대가랑 관계가 있는 역사서에 나와 있는 전투입니다. 근데 620년에 그 백제 멸망했었을 때 일본에 도망온 백제 왕족이들이 닿던 패가 미야자키에 옵니다. 근데 아버지인 그 테이카오, 근데 이거는 그 한국 역사 교과서에 나오질 않아요. 역사서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빨리 얘기하라는 말인가요? 현재 미야자키의 미사토초에 도착합니다. 도망옵니다. 근데 잔남이인 후쿠치오는 미사토초보다 남쪽에 있는 기조초라는 곳에 도망갑니다. 근데 대가와는 그 쫓아온 그 신라나 고구려의 그 사람들이랑 싸워가지고요 죽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 대가와를 모시기 위해 미카도 진자라는 신사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기조초에 도망간 후쿠치오도 돌아가시고 나서는 히키진자라는 신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시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1월의 마지막 주말에 그 대가와 후쿠치와를 만나기 위해 둘이를 만나게 하기 위해 시와스 마츠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월이니까 시와스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 12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희귀신자가라 그부터 미카도 신사까지 걸어서 갑니다. 걸어서 3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일주일을 하는 좀 길게 하는 축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미카도 신사 근처에는 그 테이카왕의 그 모시고 있는 그 스카노하라 코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미사토 쪽에는 그다라노 야카다라는 그 부여시대 건물을 모델을 한 건물이 있는데요. 그 건물이 그 한국 대사관이랑 후쿠오카에 있는 영사관들이 있는 직원들이 많이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기와나 그 돌 같은 거 한국에서 직접 갖고 와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이따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매년 봄에서는 그 그다라노 사도 하르마츠리라는 축제도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이거가 미카도 신사, 미카도 진짜라는 그 테이카와니 모시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희귀신자인데 오른쪽에 그 후쿠치완의 오하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시와스 마츠리 동영상 보여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요. 나중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大丈夫ですか? 아직은 20페이지 정도 남아있어서. まだ 20페이지 정도 あるので.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그 그다라노 야카다라는 미사토초라는 동네에 있는데요. 거기는 만약에 가고 싶으시면 그 렌터카 필요합니다. 완전 시골에 있어요. 근데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미야자키 시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가는 곳입니다. 네. 그래도 한번 가야겠다 라고 하시면 한번 가보 되는데요. 그 아까 말했던 그 봄에 하는 그 그다라노 하르마츠리는 그 한국 대사도 온다고 합니다. 주일 한국 대사도 오고요. 그 후쿠오카에 있는 후쿠오카 용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용사도 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지금 한일 간의 교류에 가장 미야자키에서 활발하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김치 팔아요. 거기 동네에서. 한국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오고 미야자키에서 만들었던 그 농산물을 같이 쓰면서 김치도 같이 팝니다. 그리고 일본 근해 사무놀이를 이렇게 축제로 모를 수 있는 동네가 흔하지가 않는데 미야자키 그런 시골에서도 이런 곳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미사토 쪽에는 그 나라 가본 적 있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나라 가면 그 도우다이지 있죠. 토다이지에 쇼소인이라는 고다랑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 그대로 만들었던 곳이 미야자키에 있어요. 니시노 쇼소인이라고 해서. 그 창고를 만들기 위해 그 토다이지랑 일본에서 천하를 관리를 하는 구나이처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미야자키가 열심히 그 교섭해가지고요.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절대 바깥에 내지 않는 몽가이 푸시츠라는 말하는데요. 그 그림이 있어요. 설계도가 있는데 그거를 복사를 받아와가지고 같은 나무로 같은 건법으로 만들었던 건물입니다. 사이즈도 똑같대요. 근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안에는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전시되고 있는 거냐면 백제환의 유물라고 되어 있는 거울. 그리고 근데 그 거울이 그 돈대사 도다이지에서 발견된 거울이랑 같은 거울이에요. 그거 미야자키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미사토초라는. 그러면 그 시대에 나라에는 백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관계가 있던 거죠. 네. 그래서 고대에서 이온 스즈쿠 미야자키도 한국, そして 미야자키도 그다노 나가이 고류를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접근성이 안 좋지만 한번 자주로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근데 그 백제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조금 더 시대를 이렇게 현대적으로 이동합니다만 가마쿠라 시대라는 시대, 그러니까 1185년 아니면 1192년부터가 가마쿠라 시대를
라고 합니다. 근데 가마쿠라 시대에 저기 그 시작하기 전에 제 수업에 역사 수업 들었던 사람이 아시겠지만 그 헤이게랑 겐지도 다다카이라는 게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마지막 전투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 전제입니다. 근데 마지막은 난노우라라는 난노우라는 다다카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 kyushu의 북쪽에 후쿠오카라고 있죠. 후쿠오카 북쪽 기타kyushu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 앞바다가 그 난노우라라는 동네입니다. 기억이 나시죠? 제가 수업집 맞습니다. 야시마란 네, 있었죠. 네. 근데 거기서 해기가 멸망합니다. 하지만 모든 해기가 멸망하지 않고요. 다만 도망갑니다. 근데 그 전쟁 때 이겼던 겐지는 그 해기가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망갔던 사람을 쫓아가가지고 죽여요. 이거가 해계의 오지무샤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갔던 사람까지 굳이 쫓아가서 죽여야 되냐. 인데 계속 쫓아가서 죽입니다. 많이 죽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겐페이 갔을 때 그 후에 겐지 중에 죽었던 사람이 미나모토 요시츠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kyushu 미야자키에서도 그 헤이케의 부시에 중에 도망온 사람들이, 그래 오치무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미야자키의 야마오쿠니ある 시바라는 동네입니다. 네. 근데 그 헤이케의 이키노리, 그러니까 오치무샤들이 시바선에 도망가고 있다라고 들었던 미나모토 요리토모는 나스노 요이치라는 사람한테 얘기해서요, 가서 잡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나스노 요이치는 약간 몸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남동생이 다이하치로를 보내겠다 라고 해서 보냅니다. 근데 시바선에 도착한 다이하치로는 그 시바선에 사는 사람들이랑 그 헤이게 오치무샤 가족들을 보면서 조용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산속에서 고생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속상하다라고 생각해서요, 그 가마쿠라 마부에는 그 헤이케의 이키노코를 다 없애버렸다라고 해서 거짓말의 편지를 보내요. 근데 요리토모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근데 다이하치로는 근데 그거 끝나고 돌아갈까라고 생각했었대요. 근데 아니다, 여기서 아직은 고생하고 있는데 조금 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겠다 라고 해서 거기서 농업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헤이게는 그 이츠쿠시마 진사가 그 수호신이었어요. 어디 있어요, 이츠쿠시마 신사? 맞습니다. 히로시마입니다. 네. 거기서 유명한 가자는? 맞습니다. 잘 수업으로 들으셨네요. 네. 입니다. 근데 시바선에 그 이츠쿠시마 신사를 만듭니다. 근데 그 이츠쿠시마 신사, 이츠쿠시마 신사가 보고 있는 방향이 히로시마에 있는 이츠쿠시마 신사를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그 시바선에서 그 다이하치로는 삽니다. 생활을 한 거죠, 계속. 근데 어느 날에 그 헤이게의 그 수장이었던 다이라노 기요모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그 손자인 그 츠루도미 히메라는 여성분이랑 만나가지고요, 사랑에 빠져요. 막 역사라는 거를 배우면 가장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로만상 이야기 많아요. 근데 불륜 이야기도 많고, 뭐 동생 와이프를 형이 뺏기도 하고, 뭐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 제가 역사 수업에도 그런 이야기 했었을 거예요. 막장 드라마 이야기도. 네. 근데 그 다이하치로랑 츠루토미 히메는 결혼 안 합니다.
하지만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요. 근데 나중에는 둘이 결혼하겠다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소문납니다. 근데 그래도 마푸에서 다이하치로한테 가마쿠라에 돌아오라. 왜냐면 형인 그 요이치가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나스케를 그 다이하치가 이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그 츠루토미 히메 뱃속에 다이하치로의 자식이 있던 거예요. 아까 그 의미사치 야마사치 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일본의 역사에는 이런 이야기 좀 많아요. 비슷한 이야기 많습니다. 항상 애가 생겨요. 남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근데 항상 그때 헤어져요. 잠깐.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애가 나거나 합니다만 하지만 그 둘이는 해피엔드가 아닙니다. 약간 슬픈 이야기인데요. 다이하치로는 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자기 척에 보내라고. 근데 딸이면 시바선에서 키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칼도 같이 남기고 갑니다. 니혼토도 같이 남기고 가요. 아니요, 죽이기 왜 아니에요? 죽이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이하치로 자기 자식이잖아요. 예뻐가지고. 네.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가다나는 사람이 죽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마모리가다나라고 해서요. 지를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결국 태어났던 곳은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는 그 시바선에서 그까지 인생을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츠루토미 히메랑 그 다이하치로가 같이 생활했던 건물이 그 츠루토미 야시키라고 해서요. 시바선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서는 이츠쿠시마 신사라고 해서 이츠쿠시마 신사가 빨간색 예쁜 주황색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방향이 히로시마에 있는 이츠쿠시마 신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내 각지에 이츠쿠시마 신사는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래가 깊은 신사가 여기입니다. 근데 이 츠루토미 히메伝説는 그 미야자키의 민요로 남아 있어요. 이거가 히에츠키부시라는 민요인데요. 그 미야자키에서 사는 사람이면 이 노래 부를 수는 못하지만 히에츠키부시라는 것은 이름 정도는 알고 있고요. 내용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니와노 산쇼노키 나르스즈 가게데 요호이 스즈노 나르 토캬 데테 오자레 요호이 이거는 다이하치가 츠루토 히메를 만나러 갈 때 그 스즈를 치링치링 하면 그때 츠루토 히메가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해서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즈 나를 토케 난또 유유테 데마쇼 코마니 미즈 크레아 또 유유테 데마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띵동해서 만나는 곳이 아니라 암호입니다. 둘이가. 그러니까 소리를 나잖아요. 그러면 코마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에 물을 주세요 라고 하면 츠루토미 히메는 나옵니다. 그러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요. 나스노 다이하치 츠루토미 오이테 요호이 시바 타츠토캬 나미다요 라고 해서 그 나스노 다이하치도 츠루토미 히메를 놓고 떠나잖아요. 근데 그 다이하치도 츠루토미 히메도 울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시바선은 또 산 쪽에 있고요. 미야자키 시내에서 2시간 반 정도 차로 필요한 동네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한번 갔는데 그 완전 시골이에요. 거기서 뭐를 먹었던 거냐면 그 멧돼지 요리를 먹었습니다. 거기가 지비에로 유명한 동네이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시바선은 시바상 그리고 나스라는 두 개 묘지가 남아 있어요. 거기 동네 사는 사람의
그 25%가 나스산, 30%가 시바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시바의 묘지의人는 해계 시손. 그 다음에 나스는 겐지의 시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사람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아래로 부릅니다. 다 시바산이잖아요. 그래서 요해산 아니면 가요산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다른 성산에 들어와도 비슷하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바산에 이주하면서 거기서 살아도 김산이나 박산, 윤산을 부르지 않고 아래 이름으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바선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그리고 어떻게 살고 있냐, 뭐 하고 있냐 안 물어봅니다. 절대.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해외계는 해외계 졌던 지문샤들이 치고 온 거잖아요. 고생하고 온 거잖아요. 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어디서 왔냐? 당연히 교도에서 왔잖아요. 그런 걸 안 물어본대요. 일부러는.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계속 그 12세기 이야기이지만 800년 이상 그 문화가 계속 계승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에도시대 조금 더 갑니다만 그 미야자키는 그 현대 미야자키는 약간 남북이 약간 깁니다. 근데 그 안에 그러니까 한라는 것이 4개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5개인데요. 그 북쪽에서 노베오카, 다카나베, 사도와라, 오비, 그 다음에 사츠마, 가고시마 그쪽인데요. 살짝 사츠마가 미야자키 약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야자키 사람들 가고시마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침략당한 게 많아가지고요, 사츠마한테. 그리고 북쪽에는 오이다인데, 오이다는 오토모시라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있었어요. 그래서 미야자키를 가지고 많이 싸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미야자키는 약간 그 큰 세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약간 작은 동네 있기도 하고. 네. 근데 변지였다 보니까 그 농수산물을 키우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싸움이 있던 동네 있기도 합니다. 근데 특히 그 오비항라는 미야자키 남쪽에 있는데요. 현대 말하는 니치나시라는 동네인데 거기는 이도시라는 사람들이 지배했었던 동네입니다. 근데 조가마치라고 해서 오비선을 중심으로 도시가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도시가 잘 보존되어 있고요. 그 현대에 들어와도 그 당시에 무시노이에 무사들이 살았던 집이나 그리고 그 오비항은 가장 그 은하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상인들 많이 왔던 동네예요. 그래서 그 무사랑 상인들이 같이 살았던,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오비노 마치나미, 그리고 오비 동네는 규슈의 쇼교도라고 해서요. 그 작은 교도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쇼교도 많아요. 규슈의 대표적인 곳은 그 오이다의 히타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도 쇼교도인데 그거보다는 먼저 미야자키의 오비가 먼저는 쇼교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伝統的建造物保存地区라는 옛날에 건물들이 모여져 있는 지역으로 규슈로 최초로 지정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나라에서 지원금 받고 보정 활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오비는 그 작은 동네예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고요. 3-4시간 있으면 동네 다 바라볼 수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거기 안에는 렉시시로 역사관도 있고요. 그리고 그 조가마치도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상인들이 살았던 집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쇼간라는 에도 시대부터 남아 있는 무사들이 살고 있던 남아 있고요. 네. 근데 그냥 가면 재미없으니까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비덴라는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비의 현도 요리인데요. 아츠야키 타마고, 타마고야키가 오비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비 센베이라는 센베이도 있고요. 그리고 오비에서 태어났던 소주, 마츠노츠유라는 소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야자키는 그 다른 동네, 그러니까 노베오카나 그 다카나베나 다카하르라는 동네는 그냥 한 작은 행정 도시로 돼버렸는데요. 오비는 관광지로서도 미야자키 안에 남쪽에 있는 관광지로서도 아직은 미야자키 안에서도 꼭 갈만한 도시로 아직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미짱 마프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거를 보면서 나중에 막 미야자키 단방 가시니까 가시는 분은 가서 이번에 안 가시는 분은 나중에 미야자키 갈 때 오비라는 동네 전철을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가셔서요. 오비역에서 아이미짱 마프라는 이런 거를 사시고 동네 구경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라는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부터는 슬슬 배고프시죠, 여러분들이. 네. 그래서 미야자키에 갈만한 곳 그리고 먹는 곳, 것들이 좀 몇 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미야자키 이렇게 가야 되는 지역이 좀 많아요. 북쪽에서 휴가 노베오카 타카치호, 그리고 사이토바르 아야, 그리고 키리시마 에비노, 그 다음에 미야자키, 그리고 니치난카이가 아오시마라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미야자키 시내가 여기예요. 여기가 미야자키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났던 미야코노조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근데 미야코노조가 좀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야코노조의 미야코가 토예요. 그리고 조가 시로예요. 왜 이렇게 지명 가지고 있는 거냐면 그 미야코노조가 옛날에 그 헤이안 시대에 가장 큰 장원 쇼엔라는 그러니까 귀족의 탕이 있었어요. 일본에 제대한 그 후지와라 씨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도지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미야코노조라는 성이 있었어요. 규슈 남쪽에, 그러니까 미나미 규슈라고 하는데 남쪽에서 가장 큰 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미야코노조라고 합니다. 근데 가고 싶으면 오세요. 이로스 교수님 오셔본 적이 있습니다. 미야코노조에는 예전에. 하지만 그때 제 결혼식이어가지고요. 많이 안대를 못 들어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그 미야코노조가 그 일본 국내에서 그 미야코노조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그 이사비 그리고 생활이 많이 지원해 줍니다. 이사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도 나중에 미야코노조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미야자키 가이드북이 QR코드 있으니까 나중에 찍어주시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미야자키는 그 다카치호교가 가장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여름에 가도 시원하고요. 겨울에 가면 조금 춥지만 그 신화랑 이런 지질적인 경치 같은 것도 모를 수 있고요. 다카치호교는 여기는 배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오시마, 아까 소개해드렸던 아오시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도진구 있고 모아이 유명합니다. 산메스 니치난라고. 근데 왜 미야자키에 모아이가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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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이 스타솜의 선장이 미야자키 와가지고요. 여기에 가가지고 자기들의 동네랑 비슷하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그 바다도 파란색이고 하늘도 비슷하다 해서 여기서는 모아이선을 만들어도 된다라고 허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져와 가지고요 여기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왼쪽에서 그 시고토운 켄코운恋愛運 그리고 유메가 카나우, 치큐운
そして、結婚運、そして、金運, そして 学力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지면 된다라고 합니다. 다 만지면 안 돼요. 하나만. 사람 욕심 부르면 안 돼요. 하나만. 그러면 뭐를 고르세요? 역시 기운 아니에요? 기운 아니에요? 여기 만져서 로또 사러 가야 되잖아요. 저는結婚했기 때문에 결혼은 빼고요. 그래도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学力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가셔서요. 뭐를 만졌다라고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네. 네. 가장 맞는 것은 아마 뭘까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가장 맞는 게 여기学力라는 거 가장 맞는 거로 기대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오비죠. 그리고 사이드바르 고흥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야자키는 일본에서 어디 가든 온천이 유명합니다만 미야자키도 온천이 유명합니다. 근데 미야자키시에서 접근성이 좋은 온천지 3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아오시마 온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와바타 야스나리 아세요? 유명한 잡분은? 맞습니다. 유기군이. 그 다음에 상했던 다마유라 온센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야자키는 앞에가 바다인데요. 미야자키는 해변 있습니다. 거기에 손남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쇼생규 온센이라고 쇼생구 온센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오시마 온센은 앞에 대표연을 보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아나 호리데이 인 리조트 미야자키라고 있는데요. 거기도 호텔 스파게 하지 않아도 온천만 갈 수 있습니다. 미야자키는 모든 호텔이 기본적으로 온천을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마유라 온센은 미야자키 시내에 미야자키 관광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야자키 시내예요.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말했던 쇼생구 온센은 페닉스 리조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온천입니다. 그리고 슬슬 5시, 4시 반이니까 배고프시죠? 미야자키도 먹는 게 많습니다. 오사카에 못지않게. 그리고 도쿄나 오사카면 오키나와 요리나 미야자키 요리 같은 가게도 많습니다. 네. 근데 미야자키에 태어났던 음식 먹는 것들이 소개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아시는 치킨 남반입니다. 좋아하세요? 요즘은 약간 느끼한 거 별로다 라고 저도 약간 나이 먹어서 그러는지 약간 가라age 같은 돈가스 같은 약간 위가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합니다만 그래도 치킨 남반을 아직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치킨 남반은 원조가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미야자키 시내에 있는 오그라 혼텐이라는 곳이고요. 또 하나는 북쪽에 노베오카시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간소 치킨 남반 나오짱이라는 가게입니다. 근데 위에는 오그라 혼텐을 스타일을 만들었던 치킨 남반이고요. 아래가 나오짱입니다. 근데 미야자키 시내에서는 오그라 혼텐은 타르타르 소스를 뿌려서 먹습니다. 근데 노베오카는 그렇게 먹지 않고요. 그냥 닭튀김처럼 먹는 이거가 치킨 남반이다라고 둘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닭가슴살로 만들었던 것이 아마 이쪽이에요. 나오짱이고요. 다리살로 만들었던 것이 치킨 남반은 오그라 혼떼입니다. 그래서 조금 맛이가 좀 다른 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타르타르 소스를 풀어서 먹는 것이 많이 대중적으로 치킨 남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 미야자키 사람이잖아요. 서울에서 일본 사람이 운영하는 일식 가게 가서 치킨 남반이라고 나오면 약간 불만이 있어요. 네.
이거 아닌데. 라고네. 근데 그 또 하나, 우리 집 사람이 또 그 치킨 남반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오그라 혼店에서 계절 한전으로牛남반이라는 게 있어요. 소고기로 치킨 남반처럼 만들었던 요리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데요. 계절에 안 맞아가지고요. 약간 속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타스 마키라는 거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레타스랑 새우를 만들었던 후토마키입니다. 근데 그 오리지널 소스, 오리지널로 마요네즈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만들었던 그 이베즈시라는 가게에 있으면 이거 미야사키 시내에 있는데요. 이거가 일본에서 레타스 마키의 원조입니다. 여기 초밥도 맛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있는 가게인데 그대로입니다. 거기서 그 이베즈시 가면 레타스 마키랑 또 하나는 그 가니지루라고 해서요. 게랑 미소로 만들었던 미소汁 같은 것도 같이 팝니다. 그 다음에 가라멘입니다. 그 간소, 요즘은 일본 근내에서도 가라멘으로 인기가 많은 라멘 중에 하나인데, 그 간소 마스모토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가 미야사키 시내도 지점이 있는데요. 한번 매운 거 좋아하시면 한국에 있는 매운 거와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도리노 스미비야키라고 있습니다. 미야사키 아까 그 미야사키현의 마지막에 니와토리였잖아요. 이거예요. 이유는 미야사키가 그 니와토리의 생산 일본에서도 유수한 생산지입니다. 그리고 미야사키의 향토 요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도리노 스미비야키는 특히 도쿄 쪽에서도 그 가게에서도 많이 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야사키나 가고시마는 닭을 회로 먹습니다. 닭회로. 신선하면 먹을만 합니다. 맛있습니다. 담백하고. 왜 이렇게 얼굴 하지 마요. 진짜 맛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구마모토 가면 말고기도 먹고 바사시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규사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닭고기도 회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야사키 이사카야 가면 꼭 있어요. 그 스미비야키랑 또 하나는 그 도리사시라고 하는데요. 둘 다 있습니다. 한번 거부감이 있으면 안 드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한번 먹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먹는 거인데요. 스위트 역시 미야사키는 그 망고가 유명하기 때문에 가장 카메라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제 고향에 있는 미야사키에 그 후르츠노 다나카라는 가게 있는데 줄 서서 먹는 가게입니다. 1시간 반 정도 기다리면 운이 안 좋으면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만들었던 그 망고의 파회입니다. 미야사키가 다이오노 다마고라고 해서요. 그 아플 망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도쿄 가면 그 하나가 6,000엔에서 10,000엔 정도 하는데 미야사키 슈퍼 가면 1,000엔부터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서 슈퍼 가가지고요. 미야사키 현지에 있는 상 애플망고를 한번 사서 호텔에서 혼자 드세요. 농담입니다. 근데 그 애플망고에 이용한 그 스위트 같은 거는 미야사키에 있는 그 기사店같은 거 찻집이나 미야사키는 특히 그 과일 가게가 같이 스위트도 같이 기사들 같이 응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야사키 시내도 있어요. 거기에 한번 가셔서 이거를 직접 먹어보세요. 그러면 애플망고가 이렇게 진짜 맛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야사키는 그 동아시아 그 문화 여행에서도 소개했지만 그 미야사키가 쇼츠가 유명한 동네입니다. 근데 그 제 고향이 미야코노조가 일본 쇼츠 생산 1위입니다. 기리시마 슈소라는 고단한 공장이 있는데요. 그 기리시마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이다였어요. 오이다의 그 나폴레옹이라는 그 시다마치노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치코라는 쇼츠가 일본의 1위였는데
이거를 쫓아가 넘어서요. 기리시마가 1위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 기리시마랑 스타벅스가 콜라보 해가지고요. 미야코노조라는 동네, 미야코노조에 스타벅스가 가게를 오픈합니다. 거기서는 쇼츠도 마실 수 있고, 커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식사까지 되는 약간 복합한 공간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왜 제가 기리시마 슈즈에 홍보하고 있지? 그래도 이런 목적으로 일본 전국에 스타벅스 건물이 많아요. 다양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테마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미야자키의 사투리인데요. 나레야메라는 사투리가 있어요. 쇼츠를 넘을 것도, 그리고 반샤크스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나레가 나레다라고 해서 스카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카레오 토르가 야메르라고 미야자키에서는 말합니다. 그래서 나레야메라고 해서 스카레오 토르라는 뜻으로 반샤크 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고향에서는 나레야메보다는 나이야메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도 나이야메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은 나레야메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알고 가면 가게에서도 가끔 나레야메라고 쓰여져 있어요. 메뉴판에다가. 한번 찾아보세요. 아까 말했던 대게랑. 그 다음에 미야자키는 만화나 소설 그리고 영화,映画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시노코 아세요? 겨르마리 부르마니 있으시죠? 오시노코의 첫 번째 장면이 등장하는 곳이 다카치호예요. 다카치호에 있는 병원입니다. 거기서 오시노코의 스토리가 시작합니다. 근데 현재 콜라보하고 있대요. 근데 내년에 3월까지 콜라보하고 있어서 다카치호에 가면 콜라보 굿즈나 여러모로 오시노코랑 하고 있다고 하니까 오시노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카치호도 방문하시면 좋은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코와 트라이오라는, 이거는 기네스북에서 등재되어 있는 연재작이 가장 많은 영화 시리즈입니다. 90년대까지 만들었던 영화인데요. 거기에서 45번째의 영화에 니치난시의 호리카와 응가라는 미야자키가 무대였어요. 그래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영화를 많이 찍었던 건데, 오토코와 트라이오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소설, 다마유라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그거를 미야자키에서 썼습니다. 근데 무대되었던 곳이 미야자키 시내를 중간에 오요도가와라는 하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다치바나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무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미야자키에 15일 동안 체류하면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호텔이 아직 방이 남아 있어요. 근데 스파 가능합니다. 미야자키観光 호텔의 메모리얼 룸이라고 해서요. 스파 가능하고, 여기서 있는 액자는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직접 썼던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찾아가시면 좀 비싸요, 이 방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시바선도 소설에 또 시바선 무대한 소설이 있어요. 나오키쇼 아시죠?芥川賞라는 나오키쇼라고 있죠. 거기에 노나미 아사라는 여성분이 썼던 소설 샤본다마의 무대가 시바선이 무대가 되어 있어요. 소설이 사스펜스입니다. 조금 무서운 이야기인데 거기서도 시바선에서 직접 가가지고요. 거기서 재료하면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짜 있던 하르모니랑 대화를 하면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이 저도 몰랐는데요. 2018년에 영화가 되어 있는데 시바선이 직접 가서요.
영화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야자키도 몇 군데 다니면서 미야자키에서 영화를 찍었다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이 정도인데요. 미야자키, 아시아나 항공이 미야자키까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시간 15분, 오키나와보다 가깝고, 도쿄보다 가깝고, 후쿠오카보다 조금 멀어요. 그래도, 만약에, 규슈 동네 왔다 갔다 하고 싶으시면, 버스도 있고, 전철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도 있고, 네. 그래서, 한번, 이런 데 많이 후쿠오카나 나가사키나, 베푸나 그쪽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제 고향이, 미야자키에서도 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미야자키에서 태어나고요. 가고시마에서 10년간 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 미야자키에서 살았고, 한국에 왔습니다만, 저한테는 미야자키라는 동네는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제 지인분들한테 한번 소개하고 싶고, 안내하고 싶고, 초대하고 싶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신화도 많이 있고, 역사도 많고, 그리고 먹는 것도 많고, 조금 교통이 불편합니다. 오사카나 불편하지만, 한번 와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